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삐딱선정시대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슈퍼맨님이 JB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힘내서 파이팅. 제대로 화이트예요. 그죠? 제대로 화이트요? 네. 네, 서울은 조금 전까지 여기 상암동은 눈이 펑펑 오다가 지금은 그쳤는데요. 네.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철원, 화천, 충남 홍성, 전북 무주 등에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 어릴 땐 정말로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그렸는데. 오, 그리셨어요, 직접? 그럼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렇죠. 그릴 때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교회 첨탑에 눈이 쌓인 듯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아득한 옛날 이야기네요. 아, 저한테도 하나 그려주시지. 요즘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가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문구점에 팔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한테 하나 그려주세요, JB. 신년 연하장으로다가. 크레파스 사주면 그려드릴게요. 크레파스. 네. 왜? 연필로 그리셔도 고이 간직할게요. 아무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열님이 춘천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눈 치우기 힘들어요. 공감합니다. 네. 낭만은 없다. 4936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종배님을 산타 할아버지로 꾸며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유튜브 제 방을 보더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그리셨네요. 종배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아저씨도 싫은데 할아버지라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물 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한승원 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출근길에 듣다가 오늘은 이불 속에서 듣습니다. JB 선물 없나요?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생방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멘트 괜찮았나요? 아니요. 꼰대 같았어요.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너도 일해라 이런 느낌? 피카님이 이게 조금 위로가 되네요. 피카님이 휴일에 JB도 안 쉬고 일어나서 일하는데 나도 일어나서 들어야지 눈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네, 눈 치우세요. 눈 치우세요. 네. 아, JB에게 성탄의 낭만과 아름다움은 없다. 선물도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JB타임즈 그래서 열심히 일한 JB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RN서치가 CBS 노컷 뉴스 의뢰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누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한동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퍼센트였느냐? 34.3%였습니다. 이 네.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짚으면 첫째,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딱 중간에 해당하는 21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점 놓쳐서 안 되고요.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8, 국민의힘 지지율이 38.1%를 기록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은 34.3%로 못 미쳤다라는 점.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동훈의 폭발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도층과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전체 평균 지지율이 34.3%였어요. 그러면 20대에서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였느냐? 29.7%였습니다. 30대로 넓히면 29.1%였습니다. 평균에 못 미칩니다. 젊은 층의 지지율이. 그다음에 중도 32.0% 나왔습니다. 역시 평균에 못 미칩니다. 무당층을 보면 17.1%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자, 여성을 한번 봤어요. 36.6%로 전체 평균보다는 상위하는 거지만 근소하게 상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 폭발력과 관련해서 뭐 중도, 젊은층, 여성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 조사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 비대위 구성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추세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폭발적 확장세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RN서치 조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 지역별로 한번 봤어요. 지역별로 봤더니 아주 그 눈에 띄는 현상이 경기 지역에서의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28.5%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37.8%가 나왔어요. 전체 평균보다 높은 높아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총선은 지역별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RN서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에서 상대적 강세를 한동훈 장관이 보이고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조사가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나타날 것이냐, 요걸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층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보다 서울 지역에서의 지금 반응, 요거를 좀 유심히 봐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몇 개를 짚어주신 거예요. 일단 20, 30, 뭐 40까지 넓혀서 젊은 층의 수요를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 또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 여성층의 지지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지금 수치로 읊어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울과 경기, 인천을 나눠볼 때 지금 서울이 조금 더 높다는 거잖아요. 지지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추이로 이루어질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6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 전 장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게 60대 이상, 70세 이상 지지율 높았고요.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도 높았어요. 지지율이 45%를 넘었으니까요. 그럼 거의 어차피 이제 상수로 봐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일단 텃밭에서는 인정받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산토끼는 얼마나 잡아올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한동훈 전 장관이 내일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바로 다음 날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날이고요. 네. 29일에는 비대위 인선까지 뭐 줄줄이 숙제가 놓여 있는데 조선일보는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 킬러 문항. 네.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대통령실 입장이 또 어제 나와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쌍특검에 대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는 과연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낼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무슨 다른 목소리를 내긴 뭘 다른 목소리를 내요. 오히려 먼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악법이라고. 악법이다. 거기다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다. 이렇게 먼저 규정을 했고 이관섭 정책실장의 말을 오히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몇몇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를 쓰더라고요.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인가. 관전 포인트. 네,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유턴을 이끌어낼지도 관심인데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당에 남겠다 선언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힘을 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주말 동안 많이 돌았거든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 뭐 정치권에선 그야말로 중요한 한 주가 되고 있는데 천하용인과 이준석 대표의 앞날 제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한 조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낡은 정치의 일환으로 쓴 게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한동훈 전 장관은 굉장히 신선한 정치를 해석을 하고 이런 비교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하용인 가운데 용이 이탈했다. 그죠?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용인은 함께 하느냐? 그랬을 때 함께할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어요.
그 틀에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따라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탈을 했다고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아닌 게벼 해가지고 회군을 한다? 이 시나리오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통 가능성은 없다. 어차피 인터뷰에서 밝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기조와 태도를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일부 언론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활비를 파리바게뜨 헬로윈 한정판 케이크와 스타벅스 미션 음료 구매에 사용하고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서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어떤 특수 활동비를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특활비가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의 식대로 쓰인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구체적 사용 내역은 밝히기 어렵지만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해당 내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로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의혹이 해소가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우선 짚을 점이 정파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정부라는 표현은 검찰의 적대적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적대적인 지난 정부에서 점검했지만 그리고 샅샅이 뒤졌지만 그런데도 나온 게 없으니까 결백하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정파의 논리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판단은 촌철님들한테 맡기겠고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난 정부라고 해서 정말 샅샅이 뒤졌겠느냐라는 점. 저는 이게 더 궁금한 겁니다. 왜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쓴 검찰 수사 파트가 수사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하면 지난 정부라고 해서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입장문과 동일하게 구체적 사용 내역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습니다라고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그래도 까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확인한 결과가 그렇게 문제 없음으로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한 거냐? 그러면 보통 이제 예산 어떻게 썼는지 감사하거든요.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어렵습니까? 감사 결과 공개할지 또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 나온 그 헬로윈 케이크나 미션 음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영수증을 보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수증을 왜 여기서 썼는지 이거는 특수활동비인가 식비인가 이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내역에서 이게 지금 이제 아주 극히 미미한 비율로 지금 나온 영수증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끼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애당초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선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특수활동비로 케이크를 샀을까? 아, 정보 제공자에게 선물한 걸까? 그러면 수사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답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가 지난 13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인 깡총깡총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학생이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졸업 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면 졸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징계 사유가 뭘까요? 학생 징계 규정 제3조 4항을 들었는데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 괄호 열고 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바로 이걸 들었는데
징계 의결서를 보면 동성애 모임 및 그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이 점을 들었고요. 본교 이념과 학칙에 위배되는 동성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정하게 처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학생들의 입장은요?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래서 바로 이 학생이 군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 참여자를 대면으로 만난 적도 없고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학교가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해당 학생의 반발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총신대는 지난 2월에 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6명에 대해서 무기정학 1명, 정학 3개월 2명, 근신 1개월 1명, 경고 2명의 징계를 내린 바가 있었고 바로 오늘 전해드리는 이 학생은 당시 군대에 가 있어서 징계를 미뤘다가 지난 8월에 복학을 하니까 바로 징계를 추진해서 무기정학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일망타진의 발본색원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파헤쳐서 끝까지 징계한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지금 징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한 점을 환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학교에 울림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별로 울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에 한번 전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을 내려준 적이 있었죠. 네. 이게 논란이 되자 교황청 교리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총신대는 뭐라 그럴까요? 아니 그리고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네? 대화도 못 나눕니까? 그리고 네. 자기 생각도 못 밝힙니까? 이게 무슨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게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아니 생각도 못 밝힙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해서 그게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학교는 그러겠죠. 잘못된 생각을 밝혔다. 여튼 푸른 달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라고 해주셨고요. 꿈꾸는 소녀님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약 시대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나요? 일도류님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어떤 목회자가 또 그 쫓겨난 경우도 있었죠. 네. 거의 같은 사유로. 그렇죠. 관용, 용서, 화해 뭐 이런 단어까지 그러니까 동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제기되는 하나의 뉴스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